안녕하십니까. 율로 기반 표정 인식기를 활용한 내담자의 감정 분석 및 상담 효율성 판단이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김민지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상담 시 내담자의 표정은 상담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정을 통해 단순히 감정을 유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또는 상담 도중 주제를 변경하여야 할지 유지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해답을 내담자의 표정으로부터 찾기도 하며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추가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러한 경우 내담자의 표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어려우므로 감정에 따른 표정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객체 검출 모델인 율로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에 따른 표정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 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연구 중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방식입니다.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방식은 그 절차에 따라 원스테이지 방식과 투스테이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투스테이지 방식은 두 방식 중 먼저 등장한 것으로 후보 용역 검출 단계를 거친 후에 후보 용역에 존재하는 객체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등장한 원스테이지 방식은 후보 용역 검출 단계와 객체 분류 단계를 한 번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검출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 중 본문에서 사용한 원스테이지 방식의 객체 검출 모델인 욜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된 모델은 공식 논문이 등재된 버전 중 가장 최신 버전인 욜로 버전 4인데요. 다음 그림은 욜로 버전 4 논문에 첨부된 욜로 버전 4와 다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욜로 버전 4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밀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실행되며 이전 버전인 욜로 버전 3과 비교했을 때 정밀도는 10%, 속도는 12%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 영상 획득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 영상을 획득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윤리 과정에는 상담사는 영상을 녹화할 때 내담자에게 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촬영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영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상담 종료 후 분석 과정을 거친 후 몇 시간 내에 파기됨 등과 같은 제한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계와 구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율로를 활용한 상담 영상을 분석하고 결과를 집계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초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구글 FEC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라벨링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라벨링 작업은 율로 제작자가 제공하는 율로 자체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에 직접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클래스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벨링 작업이 결과로 생성되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입니다. 각 이미지에 대응되는 텍스트 파일에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의 클래스 번호와 좌표값, 바운딩 박스의 width, height 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 클래스는 happy, sad, neutral, disgust의 4가지 감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 영상의 분석 및 시각화 과정입니다. 먼저 상담 상황을 가정하고 촬영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리합니다. 그 후 분리된 프레임에 대해 욜로 표정 인식기를 사용하여서 디텍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이슨 파일로 저장한 후에 프레임 번호와 한 프레임 내에서 검출된 클래스 이름과 컨피던스를 추출하였습니다. 저장된 제이슨 파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SV 파일로 가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프레임에 여러 클래스들이 생성된 경우에는 컨피던스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CSV 파일은 시간대별로 기록된 디텍션 결과를 담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영상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들은 CSV 파일을 이용하여 선그래프를 생성한 것인데요. 각 감정이 어떤 시점에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율로를 활용한 상담 영상 분석의 한계점입니다. FEC 데이터셋은 마스크 착용 이미지의 수가 매우 적으므로 마스크 착용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캐그데이 페이스 마스크 디텍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으나 추가 학습 후에도 디텍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아서 마스크 착용 시에도 검출이 가능한 눈 형태 변화에 대해 관측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눈 형태 변화 관측에 사용된 D다이브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다이브는 이미지 처리나 사용 대수를 비롯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CPP 기반의 툴킷입니다. CPP로 작성된 툴킷이지만 파이썬 패키지로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그는 D다이브가 포함하는 기능적 특성인데요. 픽셀 값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의 밝기 변화의 방향을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하고 이로부터 객체의 형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다이브를 채택한 이유입니다. D다이브 외에 얼굴 인식을 위해 함께 고려했던 알고리즘은 오픈CV의 하드캐스케이드 알고리즘입니다. 하드캐스케이드 알고리즘은 비교적 작은 사이즈나 가변 사이즈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D다이브는 인식률과 사이즈가 일정 크기 이상이고 고정 사이즈인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상담 시 내담자의 표정 분석과 같은 작업은 제한된 공간에서 고정된 크기의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D다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다이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상도가 낮은 영상의 경우 일부 프레임에서 부정확한 랜드마크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룰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의 바운딩 박스 포지션과 대조하여서 옳게 생성된 랜드마크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표정에 따른 눈 형태 변화에 대한 가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무표정인 경우보다 눈꼬리가 처지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무표정인 경우보다 눈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 가로선과 눈 랜드마크가 직교할 때의 거리를 구하면 감정 클래스별 눈 모양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내담자가 얼굴을 항상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각도를 튼다거나 앞 또는 뒤로 상체를 움직이게 되면 눈의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매우 모호해져서 프레임별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양끝점을 연결한 가로선분을 긋고 눈 앞머리와 눈꼬리에 대한 랜드마크의 좌표가 이 선분과 직교할 때의 거리, 즉 최단 거리를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미지들과 같이 귀 끝에서 끝까지 연결하는 선을 얼굴 가로선으로 코의 시작점부터 턱의 중간까지 연결하는 선을 세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구한 가로선과 눈 앞머리, 눈꼬리가 직교할 때의 거리를 구한 것인데요. 이 거리 또한 내담자가 프레임 안에서 어느 포지션에 위치하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변한다거나 얼굴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무의미한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굴의 세로선으로 설정한 코부터 턱까지의 선의 길이에 대한 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후 얼굴 가로선과 눈꼬리가 직교할 때의 거리, 얼굴 가로선과 눈 앞머리가 직교할 때의 거리를 각각 구하였습니다. 앞서 설정한 가설을 이미지 위에 적용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3번 선분의 길이와 2번 선분의 길이의 차, 그리고 5번 선분과 4번 선분의 길이의 차는 감정 클래스가 뉴트럴인 경우에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인 경우 커질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 작아질 것이라는 가설의 내용이었습니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각 클래스별로 분류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후 각 클래스별로 평균값을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정에 따른 눈 형태 변화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앞서 설정한 가설과 같이 뉴트럴 클래스와 비교하였을 때 해피인 경우 눈꼬리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여 눈 앞머리와의 높이 차가 증가하였고 디스커스트나 새드인 경우 눈꼬리가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하여서 눈 앞머리와의 높이 차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스커스트와 새드 클래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서 세부적인 감정 클래스로의 분류는 어려웠습니다.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욜로 기반의 표정인식 시스템은 상담 시 보조 도구로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상 속 인물의 표정을 분류하는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D다이브를 활용한 눈 형태 분석 방법으로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디텍션 정확도를 보완하여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율로 표정 인식기를 활용한 내담자의 감정 분석 및 상담 효율성 판단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